영재고라든가 자사고 그리고 외고 그 자소서하고 면접까지 제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배제고 때문에 오신 분들이니까 그 학생들 학력이 일단 괜찮을 거라고 그 전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 남학생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다 끝나고 그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던데 한영 광문 뭐 한영외고 이쪽 것도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그건 제가 번외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별로 그거는 크게 말씀을 드릴 거는 사실 없는데 일단은 제가 그 컨설팅을 한 지가 20년이 더 됐는데 그 과정에서 4번 정도 입시가 바뀌었어요. 입시가 바뀌었는데 지나고 보면 입시의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큰 영향은 없었지만 근데 이번이 가장 크게 바뀌는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과 형식 자체가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고교 학점제라는 형식 자체가 좀 달라져 가지고 좀 어찌 본다면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태산명동 서일필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태산이 울릴 정도로 들썩들썩했지만 알고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였더라. 그러니까 별로 또 생각보다 변한 게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고교학점제가 바로 이 태산명동 서일필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가 그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고교학점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것이 근데 의미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이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것이 초래할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수능과 내신 체제 변경된 것 내용도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것이 초래할 파급 효과 그래서 서울대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쪽으로 와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들하고 우리 그 배제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중3 이 시기에 해야 할 일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 뭐 참 요즘에 오늘도 뉴스 자막으로 나오던데요. 학부모들 그리고 그 전교조에서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라라고 지금 이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긍정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우리 중3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 고교학점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고교학점제는 사실 2학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1학년은 공통과정이라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1들이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후년에 2학년이 되잖아요. 나름대로 학교에서 혼란을 거치고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그 진행하면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이제 나름대로 시정사항이 있을 거라서 그래도 현재 고1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그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는 교육부 자료는 이겁니다. 아주 이상적이죠. 고교학점제는 이상과 현실이 매우 간극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대학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누정학점의 그 누정학점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첫 번째 학교는 과목을 개설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제고등학교 과목 그 교육과정 편제된 거 뒤에 넣어놨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으로 우리는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과목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이제 그걸 보고서 지원을 하겠죠. 특히 자사고나 그 특목고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진로 학업 설계는 있어야 되겠죠.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건데 나는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잡을 것인가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문과, 이과를 넘어서서 이과더라도 자연과학 계열일 것인가 아니면 공학 계열인가 아니면 의학 계열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로를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서 학업을 좀 설계해야 되겠죠. 아, 여기는 나는 1학년 때는 공통이가 관계없겠지만 2학년 때는 이런 과목. 제가 이따가 이제 몇 개의 그 예시를 들어 드릴 텐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해서 이제 그 학점 취득하고 졸업하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그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개설하느냐. 근데 배제고는 들어가는 순간에 사실상 요거는 빠지게 된다고 봐요. 일단은 단위학교에서 대부분 다 진행이 될 겁니다. 단위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과목이 운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너무 특정 과목은 적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급 미적분 같은 경우도 한 학교에 그 신청한 애들이 적을 수 있어요. 미적분토가 아니라 고급 미적분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배제는 당연히 될 텐데요. 근데 그런 과목들은 한 학교에서 운영이 안 되면 자, 한영고, 광문고, 예를 들어서 강동고 세 학교를 묶어서 연계해가지고 공유 캠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영고에서 수업을 하고 어떤 과목은 또 어떤 과목은 광문고에서 수업하고 어떤 과목은 강동고에서 수업하고 세 학교가 있죠.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 온라인으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줌으로 개설할 수도 있고 공유 캠퍼스 형식으로 아니면 뭐 EBS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특히 음악미술, 체육 이런 거는 지역 문화센터하고도 연결해서 하겠다. 요게 이제 정부의 원래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입안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좀 주도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게 그 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산명동 서울필이 됐느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전 과목을 상대평가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억울해진 겁니다. 원래는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2학년부터는 모두가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학에서 절대평가로 하면은 뽑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죠.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등급은 이제 9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줄이면서 5등급제로 가면서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모두 다 함께 병행하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이제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타 학교 연계하는데 한영고에서 한영고 수학선생님이 고급 미적분을 해요. 그러면 강동고 애들, 광문고 애들도 거기 가서 수업을 들어요. 절대평가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상대평가예요.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실제로? 한영고 애들하고, 광문고 애들하고, 강동고 애들하고 어떤 애들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세특도 마찬가지고. 한영고 애들이 유리하죠. 이게 절대평가가 되면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온라인은 더 물 건너갔죠. 온라인으로 어떻게 상대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음악미술 체육이요. 원래 뭐 절대평가 하던 거니까 그건 관계없을 거라고 보는데 뭐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여기서 어그러져 버려가지고 사실상 거의 이거밖에 안 남아버리면 개설되는 과목 자체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의 영역이 줄면은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작 자체가. 취지와 평가 계획이 어그러져 버려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형식적으로 큰 하나의 어떤 변화가 와요. 뭐냐면 애들이 일단은 2학년 때 반이라는 게 거의 개념이 없어요, 이제. 같은 반에서, 같은 교실에서 계속 수업을 안 들어요. 애들이 이동 수업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공강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이 생겨요, 이제. 대학 다닐 때 공강 시간 있잖아요. 저 옛날에 뭐 그때 술도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애들이 술을 마실 수 없지. 근데 제가 현직 교장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계획이 있느냐? 일반고에서 계획이 없죠. 애들 모아놓고 그때 무슨 프로그램을 또 하겠어요. 모아놓고 자율학습 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율학습을 시킨다. 그럼 그때 논의들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남자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스스로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라는 게 중요해졌다라는 건데, 스스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해나가는 애들하고 좋아, 기회는 찬스야 그러면서 계속 게임하고 이런 애하고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요게 이제 고교학점제가 가져오는 큰 나름대로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고교학점제 파급 효과 보시면 대입 전형 구조가 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교과 전형은 줄 수밖에 없고요. 정시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정시 비중이 준다는 것은 인원 자체가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학기제가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학기제예요. 학기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통국어를 1학년 때 원래 다 듣는데 현재 2학년 애들은요. 공통국어를 듣잖아요. 그러면 세특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세분력 특기상 과목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500자인데 이제 학기 마감이에요. 학기 마감. 공통국어 1마감, 공통국어 2마감.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세특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특이 학종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근데 학종만이 아니라 지금 교과 전형에서도 이 세특을 보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고대,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이 세특을 보고 있고 서울대도 정시에서 세특을 봐요. 근데 이 세특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뀌니까 2배 이상 세특을 잘 쓰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이해하시겠죠? 이게 아주 큰 변화예요. 이게. 형식이 변화했는데 요것들이 이제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세특의 비중이 자 그리고 이제 고교 입학 전에 진로를 결정하는 게 거의 필수다 이제. 왜냐면 6월 달에 지금 6월 7월에 일단 1차 수강 신청을 해요. 애들이. 내년도 배울 것. 그럼 내년도 배울 것이 그 다음에 거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잡혀 있어야 돼요. 뭐 이전에는 사실 동아리 정도밖에는 의미가 크게 없었는데 진로가 결정돼야지 들어가서 동아리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데 이제는 교과목도 그러하기 때문에 진로를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강시험. 이게 매우 중요하죠. 고교학점제는 대략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내신 체제가 바뀌었죠. 자, 수능 세 가지. 문이과가 없어졌어요. 수능에서는 문이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문이과가 없어졌다면서요. 그런데 여전히 학종에서는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은 서울대에서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과목을 들으라고 하죠. 그 과목을 들어야지 그 학과에 갈 수 있으니까 이과는 수학과학 중심이고 문과는 사회 중심이다라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시 학종에서는 그대로 남아있다. 문이과가. 근데 수능에서는 정시 수능에서는 없어졌다. 애들이 똑같은 걸 봐요. 문이과 구분이 없어집니다. 수능에서는. 두 번째는 수능 보는 과목이 줄죠. 그리고 수능 체제가 선택 과목 자체가 다 없어지고 애들 전부 다 특성화고 애들이 보는 직업탐구 말고는 또는 이제 제2외국어 말고는 다 똑같은 거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큰 차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함께 쓴다. 상대평가도 A, B, C, D, E로 5단계로 평가합니다. 예전에 수음이한가처럼. 근데 최근 지금 현재 2학년까지는 A, B, C였어요. 근데 이게 5단계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신 평가에서 서술형 문항이 좀 늘어납니다. 그게 차이인데 일단은 아까 우리 원장님도 보여주셨겠지만 내신은 9등급 체계다. 그리고 수능은 9등급 체계, 내신은 5등급 체계. 요게 다르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수능 체제가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것보다도
그 사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본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요거하고 수학하고 사회과학 바뀐 게 좀 큽니다. 수학하고 사회과학이. 수학이 미적분 기하가 빠졌어요. 저기서 대수 미적분 1이라는 거는 현재 수원 수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수원 수투가 이름이 대수 미적분 1으로 바뀐 거고 확통. 이게 현재 문과 애들이 보는 수학 그 수능 체계거든요. 미적분, 어려운 미적분과 기하가 수능에서 빠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파트가 빠졌기 때문에 수학이 조금 쉬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의 비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 사회과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 과목을 고3 말에 11월 5일 정도에 보는 수능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애들은 1학년 때 배우고 한 1년, 한 10개월 있다가 보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합체계로 가려고 우겨놓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초래할 파급효과가 제일 크죠. 그리고 직업탐구가 있고요. 여기 제2외고는 서울대 문과만 반영합니다. 서울대 문과만. 근데 서울대에서 문과에 지원하려면 내신도 제2외고를 꼭 하나 해라. 서울대가 문과에서는 지정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제2외국어는 꼭 하나 해라. 한문이라든가 다른 제2외국어는 하나 해라. 이게 문과 지원자들에게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 원하는 조건이에요. 문과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이게 통합사회 예시문항이고요. 요거는요, 고3 애들한테 풀려보면은, 이과 애들 좀 어렵지만, 이과 애들도 뭐 그럭저럭 풀려면 또 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통합과학의 예시문항, 교육부가 발표한 건데, 이거 문과 애들한테 풀게 하면 전혀 건드리지 못하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모든 애들이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점에서 문과 애들이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문과 애들이 과학을 공부하는 것하고 이과 애들이 사회 공부하는 것의 난이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문이과 간에 이제 다 같이 반영하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반영할 거라고 봐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무척 큰 문제인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입시가 바뀌면은 그 애들이 고1 시작하기 전에 한 3년 전에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면 애들이 입학하기 전에 서울대부터 주요 대학이 우리는 이렇게 뽑겠다고 미리 발표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1학년 애들이 가는 게 28학년도 입시인데 서울대학교조차도 28학년도 입시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발하겠다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지금 내부적으로 워낙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도 올해 8월 정도에는 다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10월 달에 또 하는데, 그때는 아마도 28학년도 입시가 기본안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조금 학교 간에 또 유불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걸 반영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10월 달에 요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상위권 대학들이 사회과학을 다 반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과형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한 수능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문과 출신인데요. 우리 그 문과 학부모님들이 막 볼멘 소리로 문과를 다 죽인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잘 보는 겁니다. 요즘에 거의 잘하는 애들이 다 이과를 가서 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요즘에 뭐 교차 지원 이과들이 문과로 넘어온다, 다 죽인다 그러는데 그냥 이과 잘하는 애들이 다 이과를 가서 나타난 결과예요. 그냥 수학 잘하는 애들이 그 이과 애들인데 예전에는 문과하고 이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워낙 차이가 크죠. 그래서 배재호 같은 경우에
전교 1학년 때 전교 20등 중에서 한 17에서 18명이 이과를 가요. 뭐 이 상황이니까 뭐 문과가 피해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논술을 가르치면 구술 면접을 더 오래 했습니다. 서울대, 연대고대 심층 면접을 지금도 뭐 경기외고, 명덕외고, 그리고 제가 청심국제고 학교에 가서도 모의 면접을 하고 있는데, 문과 애들 수준이 2001년 요때는요, 제가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똑똑한 애들이 제가 가르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지금 애들은 저에게 감을 준 애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과에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과 애들 수준이, 문과 서울대 가는 애들 수준이 예전에 한 중앙대 정도 가는 애들이 지금 문과 서울대 간다 이런 느낌들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 정도 애들이. 다만 이제 독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문과 보내시는 우리 남학생들인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과 쪽을 생각하실 것 같고, 또 배제고 생각하시는 거 보면은. 근데 일단 과학은 좀 요 여름방학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과건 이과건 통합과학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신체제 5등급제로 이렇게 바뀌죠. 10%, 24%. 요게요, 과거의 비중으로 보면 요게 2등급이고, 요게 이제 3등급과 4등급 중간 정도 되거든요. 34%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체제에서 이제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같이 쓰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9과목은 절대평가만 실시합니다. 요 9과목은. 요게 이제 중요한 팁이 되는데, 이따가 제가 교육과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과건 문과건, 이과 애들은 사회과목을 하나 들어야 돼요. 문과 애들은 과학과목을 하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애들이 미리 예를 들면은, 나 문과인데, 이과 과학과목을 하나 들어야 된다. 물, 화, 생, 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요. 요거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절대평가니까 내신 받기도 수월하고 세특도 자기하고 연결해 쓰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과 애들도 마찬가지로 사회 과목을 경제나 사회문화 이런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내신이 빡세잖아요, 애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선택하지 말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회문제 탐구를 하면은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아무리 이과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사회문제가 있죠. 컴공이면 AI가 초래하는 사회문제가 있잖아요. 그 탐구하면서 절대평가니까 훨씬 더 내신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선택을 하면서 가면 좋겠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통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다 같이 배워요. 근데 통합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다 세특이 학기제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과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능과 내신 체제의 변화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일단 공통 수능이면서 미적분 기하가 폐지됐잖아요. 국어 수학이 핵심 과목이다라는 건 불변입니다.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할 거라고 봐요. 서울대는 대폭 강화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회가 공통 수능이다 보니까 문과형 애들이 공부하는 부담이 좀 는다. 여기서 보시면 비교과 비중이 늘어나고 교과 전형이 줄어들고 학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요, 서울대는 이미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그 사업의 대상자로 뽑혀서 서울대는 앞으로 수시로 70% 뽑습니다. 현재 서울대가 60% 수시, 40% 정시예요. 서울대는 수시로 70%를 뽑아요, 이제. 근데 앞으로 7대3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면. 수시 70, 모든 대학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시는 무조건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받기 용이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또 중요한 팁 중에 하나죠.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고사 구술 면접의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인데 서울대가 바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낮은 대학들은, 하위권 대학들은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만 상대평가 그 등급을 반영하고 다른 거는 절대평가 등급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그 뭐 제가 예상하는 건데 아직은 발표를 안 해가지고 대학들이. 일단 서울대가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한 것인데요. 일단 수시 모집은 바뀌지 않아요. 수시 모집은 그대로 간다. 근데 다만 면접을 좀 빡빡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지역 균형이요. 학교당 2명 그 지원하는 건데 이제는 3명으로 확대하면서 일반고만 지원하게 그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서울대가 수시에서. 그래서 면접을요. 지역 균형은 지금 현재 면접이 어떤 거냐면 문과건 이과건 학생부 확인 면접입니다. 지원 동기 물어보고 학생 그 브로콜리에서 유전자 추출하는 그 DNA 추출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하게 된 동기 그 과정 배운 점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런 거 묻는 면접이었어요. 근데 역량평가 면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내겠다는 겁니다. 지역균형에서도. 모든 면접에서 이런 걸 내겠다는 건데 좀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는데 근데 바로 2단계 문제로 가면 요게 이제 서울대 자연계열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딱 보셔도 그렇게 쉽지 않죠. 서울대가 이제 내부 검토형으로 지금 거의 확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도 현재는요, 일반 전형이라는 데가 교과 영양평가 내신이 20%인데 이제 28학년도부터는 40%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서울대 가려면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만이 아니라 의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작년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휘문고 세과고가 거의 미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대가 내신 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것. 아, 그냥 내신 부담이 좀 커지네. 의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고서 자사고 지원을 줄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기 그 의대, 세화고하고 휘문고가 의대 100명 넘게 보내거든요. 서울대도 엄청나게 보내죠. 제가 보기에 거기서 갑자기 미달난 거는 그거밖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근데 아직 발표가 정확히 다른 의대들은 나오질 않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교과 영양 평가에서 자, 학업 성취도하고 세특을 보겠다는 거예요. 서울대가 세특. 나와 있습니다. 세특을 보겠다. 세특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수, 권장 과목을 이수했느냐? 이것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발표한 겁니다. 이번에 발표했죠. 일단 문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과는 특히 권장하는 게 없고요. 그냥 제2외국어 하나 들어라 꼭. 그리고 혹시 문과 경제학과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경제학과는 예전에 미적분을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미적분을 권장했었어요. 서울대에서. 그리고 제가 본 애들 중에서 미적분 들었던 애들이 내신이 좀 안 좋았는데 합격한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미적분 2를 서울대 경제학과 가려면 듣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과를 보시면 이제 이과는 일단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말 그대로 여기서 보시면 의과대학은 생명과학은 꼭 들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공학계열은 물리학은 꼭 들어라. 안 들으면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감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 선택은 3과목 이상 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진로 선택이 뭐냐면,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리고 왔는데, 잠깐 다시 한번 앞에 가서 보시면, 이게 과학만 보시면요. 물화생지고요. 원래는 이게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지구학원인데, 그럼 예전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였죠. 물투가 2과목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화투, 생투, 요게 진로 선택입니다. 진로 선택은 2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진로 선택을 보시면 세 과목 이상 들어라. 근데 의과대학은 일단 생투를 다 들어라 라는 거죠, 말하자면. 서울대가 대한민국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거의 다른 대학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대학들도 여기에 준해서 다 짜서 발표를 할 거니까 이게 기준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죠. 배재고등학교 때문에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배재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제가 배재고등학교 교과를 아주 잘합니다. 아버님이 약주 한 잔 드시면 우리 배재학당 배재학당 노래합시다. 이 노래를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네. 배재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 배재 왔더니 또 여기 제가 이 강동 지역에 온 게 3년 정도 됐는데 여기 배재가 이제 넘버원 학교니까. 네. 그래서 좀 친근, 배재고 애들 보면 좀 친근해가지고요. 근데 일단 배재고를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뭐 이렇게 입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자, 원하시는 대학이 의대 말고는 이제 여기 대학들이잖아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 건동, 홍수 상위 15개 대학이 48,900, 한 5만 명 뽑는 거죠. 그리고 현재 보시면 딱 나옵니다. 수능 43% 정도 뽑아요. 서울대만 보시더라도 서울대도 지금 42% 뽑는데 28학년도 때는 이제 30% 뽑는 거죠. 수시가 더 늘어나니까 확실히 내신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높아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9등급제의, 자, 요게 9등급제의 내신이면 요게 5등급제의 내신이다. 대학을 이제 어느 정도가 돼야지 어떤 대학을 가는지 요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일반고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그래서 표를 만든 건데. 제가 표를 만든 겁니다. 일단 대략 요게 9등급 체계고요. 요게 5등급 체계, 빨간색이 5등급 체계로 이 정도는 돼야지 요 대학들을 가겠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인서울 하려면 평균 2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건 드리는 게, 그래서 요거랑 요 표는 우리 아이들이 갈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근데 중요한 게요, 요게 일반고 기준입니다. 배재고는 다르죠, 당연히.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가 비교과에 따라서 학종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수준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9등급 체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강일고등학교 1.5등급과 한영의 한 1.89는 거의 비슷하게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고도 등급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반고를 블라인드 평가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알죠? 왜 아냐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딱 쳐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면은 몇몇 학교가 나오면 얘 서울이네, 한영고 나오는 거예요. 입학사정관들이 다 가려냈죠. 얘는 어느 학교다라는 거를. 일단 자, 현재 일반고가 압도적 다수고 특목고 자사고가 있죠. 특목고 자사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사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12월 3일부터 다 똑같이 이제 영재고는 끝났고 과학고는 아직 남아있죠. 과학고는 아직까지 원서 접수가 안 끝났으니까 서울의 세종과고, 한성과고 지금 다 서울 분들이시니까 거기는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거기 지원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 이후에는 이제 다 12월 3일 날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자사고, 일반고 전부 다 12월 3일 날입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우리 원장님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을 텐데 가장 큰 차이는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의 차이인 거죠.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의 차이예요. 근데 선택하실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쪽에 이제
노원의 대진여고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거의 여기 한영고만큼 잘 보내요. 여학교인데 아주 잘해요. 의대, 치대 이런 데 한 20명, 그 서울대도 10명 넘게 보내고, 그 연고대도 한 5, 60명 보내고 해요. 비슷합니다, 진짜. 근데 그 여학교가 내신 받기가 너무 어렵겠죠. 기피학교인데, 이제 5등급 체계로 10%가 1등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가 다 A인데, 그래도 가서 10% 안에는 들지 않을까. 그래서 애들이 약간 뿜뿜뿜으로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내신들을 폭망한 애들이 정말 많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10%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영고등학교는 400명이라서 꽤 많은데, 그 40명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배제고니까 관계는 없는데, 잘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절대평가가 워낙 허수다 보니까, 보시면 제가 이거 성취도가요? 우리 애가 원래 A예요. A의 허상입니다, 이게. 제가 요번에 올해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 가지고 뽑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 애들이 여기죠. 작년 2학년 2학기. 우리 아이들 2학년 2학기 때 성취도예요. 이 학교에 걸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A라고 하더라도 뭐 고덕 중에 A다. 56%입니다. 저게 무슨 A예요? 사실, 그렇죠? 이걸 A라고 할 수 없죠. 이 절대평가의 문제는 뭐냐면 전교생이 100점을 받아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애들 수준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죠. 근데 상대평가는 다 100점 받으면 안 되잖아요. 등급 구분해야죠. 배제고 같은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요거를 조사해서 올린 첫 설명이에요. 절대평가, 중학교 절대평가 비율이 얼마나 될까? 한번 볼까? 딱 봤더니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뭐 60%입니다. 올레이가 얼마나 허당인가? 우리 애가 올레이를 제가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제가 딱 요때, 올해도 또 들었죠. 우리 1학년 어머님들, 고1 어머님들이 딱 제가 목동에서 우리 애가 올레이였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이번에 내신이 너무 폭망했다고. 올레이여도 안 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아시겠죠? 올레이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한 달 전부터 내신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망한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대충 해서 잘 나왔네. 그러니까 막 일주일 전부터 벼락치기 하면은 고등학교 내신은 끝장입니다, 진짜. 이거는 일반고 가도 안 돼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 뭐 지금 사실 학생부 많이 보신 분들은 없을 텐데 학생부가 정말 중요하죠.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 서류라는 거.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학습 발달사항 내신 성적이 있고 세특이 있고요. 우리 담당 선생님이 써주시죠. 과목당 500자. 자,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1년간 관찰하고 써주시는 거 500자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아주 이게 중요하죠. 사실 요거는 이제 배제고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사실 세특과 이 학생부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배제를 생각하시는 거 보면 우리 애들이 다 아까 뭐 허당이라도 일단은 다 올 A일 가능성이 높고 공부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애들 잘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배제를 보낼까?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영을 보낼까? 뭐 이제 이 생각 또는 광문까지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광문까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특목고와 일반고를 선택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 일단 당연히 수학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력이 좋은 애들이 아니면 가서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걸 평균 수료명 자기 주도적.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도 논술을 했고,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말하자면 분위기 타는 애. 뭐 이렇게 쓸 수는 없고 해서 말하자면 나름대로 순화해서 쓴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가 기본적으로 이 머리가 좀 회전이 되기 때문에 반짝반짝해도 그냥 그 분위기 타가지고 그 분위기 평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말하면 강의거나 이제 뭐 명의려고 가면 여기 여학생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데 선사고 가면은 이제 그 평균으로 수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제고 가면 거기서 애들하고 또 맞춰가지고 또 가면은 그러면 거기서 평균하면 또 괜찮은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자사고 가야죠. 말하자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멘탈이 중요하다. 멘탈이란 시험을 한번 잘못 봐도 까짓 거 다음에 한번 잘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애들이 자사고 특목고를 가야 됩니다. 애들이 좀 우수한 애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영고도 가면은 좀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멘탈이 안 좋으면. 시험 한번 잘못 봤을 때 막 하늘이 무너지고 막 이런 애들, 막 시금전폐한 애들은 가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럼 헤어나지 못합니다. 나중에 역전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왜 왔을까? 막 이제 이런 한탄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애 성향이 아주 중요하다. 애들 성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 다음으로. 지금 제가 제 사촌 여동생이 여기 이제 위례에 사는데 걔가 잘 연락 안 하던 애가 전화해서 오빠 우리 이제 조카가 3학년이더라 중3 며칠 전에 전화 또 왔어요. 전화 잘 안 하던 애인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걔가 막 저쪽 외대부고도 가서 설명해. 애가 좀 들어보니까 정말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보니까. 근데 외대부고부터 막 다 그 설명회를 섭렵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오빠가 봐줄 테니까 7월 20일 정도에 학생부 가지고 오면은 내가 자사서라든가 다 방향을 딱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통화해. 딱 그러고서 이제 끊었는데, 근데 걔가 제가 몇 번 봤으니까 애가 좀 멘탈이 좀 괜찮아 보여서 그럼 걔는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는 해줬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요 부분인데 이제 요거는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여기 뭐 이것도 속단할 일은 아니지만 와 계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일단 좀 일 쪽에서 조금 자유롭다. 그러면은 저 직장맘에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챙기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강남 대치동에 있어도 직장맘들은 입시를 잘 모르는데 대치동 딱 3시에 설명회 할 때 가면은 엄마들이 진짜 완전 빠꼬미들인데 저녁 7시에 하는 설명회 가면 어머니들이 잘 몰라요. 당연히 일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챙기기 어렵다 그러면 배제고 맡기시는 것도 괜찮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은. 학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선택을 위해서 체크리스트 애들 성향 파악하려면은 MBTI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MBTI에서 E냐 I냐, T냐 F냐, 요거는 제가 애들 보면 한 시간 정도 보면 거의 95% 이상 구별을 하는데, 요거는 참 애들 나름대로 문이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일단 외향적인 애들이 다 100%는 아니지만 일단은 좀 더 E와 F인 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문과형의 아이들인 거죠. 문과형의 아이들인 거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한번 애들 두세 번 한번 텀을 두고서 시켜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저기 커리어넷은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이트인데, 진로적성 검사가 온라인으로 됩니다, 이게. 무료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애들 성향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른바 정성평가는 잘 되시잖아요. 우리 애는 어떤데. 근데 정성평가는 주관적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문제점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학원 선생님들 현재 중학교 수학이라든가 국어 선생, 특히 수학 과학 선생님들 말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얘가 정말 수학에 감이 좋아요. 이거 믿으시면 진짜로 안 되고 좀 객관적으로 진단평가 같은 걸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정량적으로.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평가 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시간 정해놓고 딱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실력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국어 진단평가도 의미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진로 결정을 문이과를 넘어서서 어찌 보면 참 가혹한 일이죠. 16살짜리 애들한테 너는 앞으로 뭐 해먹고 살 거야? 지금 어떻게 이걸 결정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서울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 입사관들이 하는 얘기인데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다. 어린 시절에 진로가 바뀌는 오히려 더 나은 것이고 융합적인 시대에 융합적인 인재가 요구되는 시대에 다양한 고민들을 했던 애들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대나 이쪽은 확실히 과목은 정해져 있는 거라서 진로가 더 너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수하는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과목들을 이수를 못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로는 좀 정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특목고, 일반고 어디가 더 바람직한가? 자, 현대 입시에서 자사고가 유리한가, 일반고가 유리한가? 이제는 거의 5대5가 됐다고 봐요. 저는 6대4 정도 일반고가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는 5등급체가 되면서 내신상의 불리함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진짜 5대5라고 보여져요. 5대5라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 성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고를 보냈을 때 이제 일반고는 문제가 학교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일지망을 해도 거기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자사특목고 갈 때 통합기숙사 배제고가 기숙사인 거 아시죠? 기숙사 들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남 학사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있는 애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고인 경우는 공학, 뭐 학생수 프로그램 전부 다 따져봐야 될 것이고 내신 받기가 좋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학교 알림에 들어가면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 학교 애들만 보게끔 막아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학교 알림에 가셔서 학교 이름을 치면 그 학교 들어왔을 때 이거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로 뭐 배제고라든가 한영고라든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이제 고교 선택 기준인데 요게 중요하죠. 내신 받기 유리한 학교인가? 학생 수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한영고, 광문고가 제가 보기에 서울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원수가 많아요. 400명. 1등급이 40명입니다. 강일고가 대략 한 170명대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재가 체계적인가? 이건 자사특목고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당연히 배제고는 괜찮게 써준 학교예요. 근데 저쪽에 이제 강북에서 제가 논에 살 때는 거의 버리지 말라는 학교가 있어요. 자사고 돈값을 못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배제고는 돈값은 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거기 설명해야 하는데 배제고 보내겠다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배제고는 어떨까요? 그래서 왜 멀리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으니까 기숙사가 보니까 사회통합전형 우선이고 그리고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 우선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또 멀리서 썼을 때 지원했을 때 오히려 더 기숙사 생활하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적순이에요. 기숙사 입소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고 중에서도 공학이냐 공립이냐 사립이냐 당연히 이제 사립이 좀 더 유리합니다. 사립이 선생님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가 더 잘 돼 있죠. 공립은 4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시잖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지위가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내려가지 않는 공무원 마인드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 입학 실적은 또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학교 등급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신 문제의 난이도. 배제고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 자체가 이제 수능 형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재고등학교 딱 보셨을 때, 그 남학생들이니까, 여긴 참, 남고가 배재고 말고는 없죠. 그렇죠? 예, 공학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거는. 일단 배재고 경쟁률을 보시면, 일단 배재고는 꾸준하게 1.67대 1로 가더라고요. 이게 거의 1단계는 대부분 뭐 1.5배수니까 통과가 되는데 2단계 면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성적 보거든요. 배재고 보내시려면 성적 관리를 끝까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부를 조금 신경을 써주실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특 같은 거 좀 신경을 써서 수학 과학 쪽에 그래도 세특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쪽이라든가. 수학 과학 관련 쪽에 이제 이과를 보내실 거면은 그 수학 과학 쪽에 실적들을 좀 채워놔야 되겠다. 그리고 독서 부분들도 좀 그 도서 목록을 좀 지금 아직 그 두 학기가 남은 거잖아요. 1학기 거 남아있고 2학기 거 남아있는데 아마 중학교는 이제 1년치로 가니까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 근데 걔네들께 3학년 2학기 거까지 제출이 되니까 그거 나중에 면접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면접 자료일 때 학생부가 좀 그래도 내실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준비하셔야 되고. 배재고는 뭐, 강동지역 원탑이죠. 뭐 말하자면 이쪽에 원탑이고, 지금 보시면. 요 가로친 거는, 요 숫자는 재학생 숫자입니다. 재학생 합격 숫자. 재생들이 많이 가죠. 의대 치대 약대는 재생들이 많이 간 거잖아요. 좀 정시로 간 거라고 봐야 되고. 이쪽 애들은 거의 수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학생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무척 많죠, 지금. 400명대니까. 이것도 긍정적이긴 해요.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본다면, 문화박사 스터디 그룹 활동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는 게 이게 매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화박사 스터디 그룹 활동이라서 기숙사에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거. 예요, 이게. 성적 좋은 애들을 좀 봤더라고, 보니까요. 성적이란, 그, 면접 성적도 그렇지만 중학교 성적, 그리고 반배시고사 뭐 다 있겠죠. 네, 그 성적으로. 그리고, 일단, 거의 이공계 중심의 학교예요. 거의 이 프로그램 자체가 대부분 다 이과 수학과학 중심입니다. 보시면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 센터 코딩 능력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과 쪽입니다. 잘 돼 있어요.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융합 교육 과정인데 요즘에 워낙 서울대도 그렇고 융합적인 인재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인문학하고 그 공학하고 연결지어서 융합적으로 활동하는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또 의학 리더십 고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요즘에 의대가 인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철학 인문학하고 연관 짓는 인성 함양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이과형의 학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기도 보시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중점 교육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전부 다 이과 쪽이에요. 물론 이제 요즘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문과 애들에게도 필요한, 문과 애들도 AI 관련 활동하면은 당연히 좋긴 해요. 그리고 저 AI는 그 의대, 약대 이 계열 가는 친구들도 AI 관련 쪽으로는 당연히 꾸준하게 그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가 이제 문과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의. 요게 이제 문과 쪽. 그래도 문과 서연고를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문과 쪽에 독서 프로그램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좀 그 각계 약진해야 되는 학교다. 자기 스스로가 그 말하자면 컨설팅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나름대로 그 탐구 계획 세워가지고 혼자 이제 개인 플레이 해나가야 되는 학교고, 그리고 그 이과 쪽은 워낙 기본 프로그램 잘 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다 들어가서 개별 개세특이라 해서 본인 개인적인 활동 넣어 가지고 가면은 학생부는 당연히 그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학교입니다.
배재고등학교 이제 국어 공통교육 과정인데요. 공통교육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서 보실까요, 이제. 요겁니다. 2학년 1학기 교육 과정인데, 여기서 공학기여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공학기여를 한다. 그러면 기하를 꼭 들어야 됩니다. 서울대 기하가 필수예요. 기하 꼭 들어야 되고, 여기서 하나니까요. 기하. 택 3이잖아요. 택 3이면 여기서 사배를 지금 듣지 말고 물화생이라든가 물화지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3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택 1이니까 여기서는 어떤 거든지 하나 들으면 되고, 이거는 뭐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인간과 철학이 제일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택이라면 당연히 고급 대수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공학기열이면 역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물리화학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의대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화생을 들어야 돼요. 화생을 요 2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택3이잖아요. 여기서 사회문제 탐구를 듣는 거예요. 사회문제 탐구 아까 융합 과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융합 선택. 절대평가. 그렇죠? 요때 이제 사회문제 탐구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택1을 한다면 당연히 요게 제일 좋겠죠. 공학계열. 요렇게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이제 사회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동아리는 뭐 아주 다채롭게 잘 되어 있다. 여기서 음악, 미술, 체육 동아리 다 뺐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동아리 다 뺐고요. 그래서 뭐 응원단 같은 거 다 빼고 일반 학습 동아리만 넣어놓은 겁니다. 이런 동아리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의대 가려면 여기 좋겠죠. 의생명과학탐구반. 그래서 정해야지 이제 동아리도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아리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면접도 보고 하기 때문에 나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국어. 제가 독서를 무척 강조하는데, 여기서 진단평가 받으시고 하시면서, 이거 중요한데, 만약에 배제, 요건 좀 다른데요. 배제는 학교가 정해지면 배제는 학교 교과서 출판사가 정해져 있으니까 합격하면 바로 겨울방학에 교과서를 미리 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왜 독서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제가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해력도 있지만 요즘에 의대가요, MMI 인성 면접을 다 봅니다. 근데 이게 서울대학교 의대 다중민의 면접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만 주고 서울대는 이런 지문을 9개 주는데 9개 주고 문제가 없어요. 읽고서 들어가면 질문합니다. 답해야죠. 그리고 끝나면 다시 지문 읽고 다른 방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질문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다 인문사회 지문이에요, 전부 다. 이런 고전 지문을 주고요. 여기서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가 이거 정치국제고 가서 수업을 할 때 너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방청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뭐 이 질문 하겠죠. 근데 저는 다 이거 보면서 내가 서울대 교수라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혹시 알고 있나? 이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게 3인성어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3인성어의 교수. 3사람이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 3인성어 교수, 고사의 내용인데 그거 물어보고 나서 왜 안 돌아왔을까? 방청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볼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질문하겠죠. 그러니까 문해력 자체가 없으면, 나름대로 공감 능력 자체가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방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그 독서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가서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책인데, 우리 거의 다 지금 다 이과 쪽이니까 읽을 수 있다면 요거는 좀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읽어두면요, 과제 수행평가할 때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읽어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읽으라고 한다면 요거 꼭 읽는 게 좋겠고요. 요거. 글쓰기 특강. 글 쓰는 능력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 진로 결정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당연히 요거는 이과를 가니까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방학에 물리화학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과를 간다면. 이과를 간다면 물리화학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수학 실력 진단 평가를 꼭 받아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거는 혹시 학원을 동네 학원 보내시더라도 수학임이라든가 뭐 청아라면 큰 학원 가서 우리 애가 어느 정도인지 가서 반배치고사 보면서 한번 평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 학원을 갈아야 하는 게 아니라. 뭐 전병훈 수학이라든가. 전병훈 원장 아는데 얘기 안 해주면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었어. 네. 그리고 영어는요. 영어는 그 고3 수능 문제를 풀어봤을 때 80점 이상이 나오는 실력 갖추면 됩니다. 2등급 나오는. 아마 이제 영어학원에서 다 해줄 건데요. 그거 딱 그 작년 수능 문제 2등급 이상 나오면 영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내신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네. 일단 요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바람직한 학습 습관, 자세, 태도 갖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정말로 서연고를 간 애들을 많이 아는데 저랑 같이 해서 간 애들이 한 5,000명 넘는데 간 애들 보면 정말 이 학습 습관 자체가 정말 실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노력이 습관화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원에 연락을 하시면 제가 뭐 꼭 지금 아니더라도요. 우리 그 학생들은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 좀 더 낫기도 하죠. 지금 뭘 할 것인지. 앞으로 방향도 잡고. 제가 뭐 학생부라든가 그 저기 배재고라든가 다른 자사고 지원할 거면은 그 나름대로 자소서 방향도 잡아 드릴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1대1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찌는 듯한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